지금부터 납과 인류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원은 발표자인 김예린, 그리고 김유진, 이수민, 이유림, 이은우, 최수연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납중독의 정의, 문제제기 연도, 사회적 타장, 현재 상황, 예방법과 치료, 그리고 참고 문헌이 있고 이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납이란 무엇일까요? 납은 화학기호로는 PV인 무겁고 부드러운 금속입니다. 납은 배터리, 페인트,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인체에는 독성 금속으로 소량 노출만으로도 체내에 축적되어 요해합니다. 그리고 납중독이란 인체가 납을 과도하게 흡수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 중독 상태를 의미합니다. 납은 세포 대사를 손상시키며 신경계, 혈액계, 신장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체내에서 배출 속도가 느리고 반복적인 소량 노출만으로도 체내 농도가 높아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의 노출 경로는 크게 흡입, 섭취, 피부 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흡입의 경우 산업 현장의 가루 등을 통하거나 어린이의 경우 바닥먼지 흡입이 있을 수 있고 섭취로는 오염된 식수와 토양, 납 함유 도자기나 납 배관, 렌즈, 도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접촉의 경우는 유기나 화합물 취급 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일반 무기납은 피부 흡수가 적지만 산업 현장의 고위험 직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중독의 주요 영양은 대표적으로 신경계, 혈액계, 신장-심혈관계, 생식, 호르몬계가 있는데요. 신경계의 경우 학습 능력이 감소하거나 발달 지연이나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소할 수 있고, 혈액계의 경우 헤모글로빈의 생성 억제로 인한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심혈관계의 경우 만성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 생식과 호르몬계의 경우 남성은 정자수가 감소할 수 있고 여성은 생리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성장 지연이나 발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납중독 문제 제기의 시대별 흐름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수도 간 납설탕 사용으로 만성 중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대 유럽에는 채굴, 도자기, 인쇄 분야 등이 발전하면서 노동자의 중독이 증가하며 직업병으로 인식이 확산되었고 11세기 산업혁명에서 영국은 대량 생산을 하며 노동자, 아동의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노동자 보고서가 나오며 공중보건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20세기 미국은 납페인트, 납가솔린으로 전국적으로 중독 사태가 벌어졌고 그 결과 1978년 페인트가 금지되고 1996년 가솔린이 금지되는 등 국가 차원의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아동 뇌발달 저해, 학습 행동에 문제가 있거나 노동자, 소비자 안전 등 사회와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납중독의 현황에서 세계적인 측면은 WHO에선 매년 약 100만 명 사망을 납 노출과 연관지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납 함유 도료, 배터리 역 등의 노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은 수돗물 식기 장난감에도 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1980년대에서 90년도에 산업장 작업자 중심으로 발생해서 2000년대 이후엔 어린이 제품이나 생활용품 납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최근에도 해외 장난감이나 화장품 수입 제품에서 초과 검출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강화 관련 없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납중독과 관련된 사회적 파장에서 먼저 공중보건 문제는 납은 적은 양으로도 체내에 축적되어 신경계, 혈액계 등의 기능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키고 특히 아동의 경우는 흡수율이 높아 지능 저하나 학습장애,
행동 문제 유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국가의 아동 수억 명이 기준 초과 혈중 납 정도를 보유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손실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노동력 질 저하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의료비, 복지비, 장애 지원 비용이 증가하거나 납 노출이 국가와 지역 간 사회의 경제적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및 산업 구조의 변화로는 납 휘발유, 납 교류, 납 수도관 등 주요 오염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자동차, 건축, 배터리 산업 등에서 대체 기술을 개발 가속하였으나 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기업 투자 및 비용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토양, 수질 저하와 비용 증가로 사회적 부담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납중독의 사례입니다. 40년 가까이 주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구토 어지럼증, 손, 발톱 탈락,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을 겪고 납중독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실탄 사격장에서 납가루가 날려 사격장 직원 중 26%는 이미 납중독이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해당 사격장의 공기중 납농도는 기준치의 28배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어떤 유치원에서 음식의 색감을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식용 불가의 공업용 색소를 빵에 사용하여 매달 평균 주 6회 이상 빵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247명의 아이들 중 235명이 구토, 어지럼증, 치아 변색 등을 보이며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납 비타민을 수개월 동안 먹여서 아내가 정상치의 8배에 달하는 납 중독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오래된 페인트나 수도관 산업 및 환경오염 등의 경로를 통해서 납에 접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납 중독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이 연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납 노출 가능성이 높아 납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생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 중독의 예방과 치료 체계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납 페인트의 보호 기준이 미비하였고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하천과 토양 오염의 문제와 유해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민간요법과 증상 치료에 의존하며 치료의 부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납 중독의 규제가 과거에 미비했던 이유는 납의 유해성을 과소평가한 역사적 배경과 산업혁명 이후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 정책, 산업적 필요를 위해 경고를 무시해 규제가 늦게 등장하여 위험이 방치되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점에서는 일단 납은 100%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서 토양 하천에 남아 지속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고 환경 독성 물질이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간접 중독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이 유출되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납은 방치되면 저농도 노출로 사회 전체의 건강 피해가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납중독 증상 중 하나인 부통, 신경병증 등을 위장질환, 신경쇠약 등으로 잘못 진단하거나 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1950년대 이후 과학적 치료가 등장하기 전에는 피를 뽑아 독소를 제거하는 등의 민간요법이 지속되어 납중독의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다음 것들이 필요합니다. 납중독은 앞서 말했듯 소량으로도 영구적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1978년 미국에서 납페인트 금지 이후에 어린이의 혈중 납 수치가 80% 이상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과거의 기업의 은폐, 규제 지연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규제 강화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 중독이 환경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납이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로 오염시키는 잔류성의 위험이 있고 간접 노출로 이어지기 쉬우며 한 번 축적되면 수십 년 잔류하고 정화 비용이 증가해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납중독은 즉각적인 해독 방법인 킬레이션이 필요하고 신경이나 뇌에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치료들이 임상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생존율과 회복률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은 영양 결핍 상태일 때 더 흡수가 잘 되고 특히 칼륨, 철분, 단백질이 부족하면 납의 흡수가 더 촉진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영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시기를 통해서 납 배출 촉진을 유도할 수 있고 어린이와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영양 상태에 따라 납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식이요법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